보통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 당신의 가격은 적정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구축 빌라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브라이튼 정재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법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의 구조하고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혼부부가 집을 구하기 위해서 빌라가 많은 화곡동 쪽에 빌라를 찾으러 일단 갔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있던 대표가 신혼부부에 맞는 전셋집을 추천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부동산 중개 사무실은 이미 빌라를 수천 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의뢰를 받아서 전세 세입자를 그 소유자에게 알선해주는 계약을 맺고 있는 부동산 중개사였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동산 아줌마가 추천한 매물들이 신축 빌라인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신혼부부로서 알맞은 곳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아줌마와 같이 몇 군데를 둘러보았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동산 아줌마에게 매매가가 얼마인지 전세가가 얼마인지 물어보았는데 그 빌라는 최근에 5억에 팔렸고 최근 전세가 3억 원 정도에 나갔다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전세 3억 원이면 매우 싼 가격이니까 바로 계약을 하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빌라의 시세 같은 경우에는 호갱노노 같은 앱에서 실거래가가 등장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 아줌마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있었죠. 결국 이 신혼부부는 3억 원을 주고 전세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신혼생활을 하던 중에 그 빌라가 경매가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알고 봤더니 자신과 계약한 집주인은 전국에 수천 개의 빌라를 소유한 빌라왕으로 통하는 사람이었고 전세가가 하락하자 다른 빌라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서 다른 전세입자들이 경매를 신청한 상태였습니다. 신혼부부가 놀란 것은 그 빌라의 주변 매매 가격이 채 3억 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시세가 3억 원이면 보통 낙찰 가율이 50에서 60% 정도 되니까 아무리 많아봤자 1억 8천, 적으면 1억 5천 정도의 낙찰 대금이 형성되고 그 중에서 집주인이 체납한 국세가 있으면 그 국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자신에게 주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이 신혼부부는 사실상 보증금의 절반을 이미 잃은 것이나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신축 빌라 소유자나 빌라 공사를 한 공사업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대출업자, 건축업자와 연계돼서 신축 빌라 시세가 3억 원 정도를 감정평가를 조작해서 5억 원 정도로 만들고 그 감정평가 서류를 은행에 넣어서 그 시세의 70에서 80% 정도 되는 금액을 대출로 받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3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사게 만들거나 전세입자를 3억 원에 들여서 집주인은 사실상 아무런 돈을 들지 않고 빌라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축 빌라뿐만 아니라 구축 빌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세를 속여서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전세 계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전세 사기는 보통 소형 아파트나 전세와 매매 시세가 차이가 별로 없는 빌라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소형 아파트나 빌라의 전세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런 신혼부부처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확인해야 될 7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그걸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첫 번째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떼봐서 그 등기부등본에 앞선 근저당권자나 가압류권자, 압류권자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또 국세가 체납된 사실이 없는지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전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보호되기 때문에 선순위권자만 없으면 전세입자는 자신의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앞선 선순위권자가 있으면 경매 낙찰금에서 선순위 권리자에게 먼저 경매 낙찰대금이 먼저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전세입자가 자신의 보증금을 충당하게 되는 구조인 것이죠. 두 번째는 빌라의 취득가액을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보통 빌라는 국토부 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해서 직접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 확인 절차가 좀 복잡하긴 하지만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계약하려고 하는 빌라의 가격이 적정한 금액인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보통 전세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신축 빌라이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도 더 비쌌기 때문에 당신의 가격은 적정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 신축 빌라라고 하더라도 구축 빌라와 가격 차이가 크게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축 빌라를 중심으로 주변 시세의 가격을 확인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등기부 등본은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 당일날 그 자리에서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자신의 모바일로 확인한 등기부 등본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됩니다. 계약서를 쓰는 와중에도 얼마든지 근저당권이라든지 가압류권자가 서류를 접수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빌라의 전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깁니다. 대항력이 생긴다는 말은 자신의 임대차 계약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데 만약에 같은 날 근저당권 설정 서류라든지 가압류권자의 서류가 등기소에 접수가 되고 같은 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확정일자가 됐다면 선순위권자는 근저당권자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입자의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때문에 당일날 이루어졌던 근저당권자가 하루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당일날 접수된 서류가 있는지, 등기부등본이 지금 현재 깨끗한 상태로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임대인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다면 보증금보다 우선해서 국세가 우선 충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은 자기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을 자신의 보증금으로 충당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현재 국회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는 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설사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이 국세 완납 증명서라든지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해서 확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쓰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전세 계약을 한 즉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일과 시간 사이에만 가능하므로 주말에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목요일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목요일날 근저당권 설정 서류가 들어갔다면 목요일날 이루어진 근저당권이 우선하게 됩니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날짜를 확인하고, 만약에 이런 점이 걱정된다면 금융기관이 일이 끝나는 금요일 16시경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한 다음에 그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세계약서는 반드시 표준계약서로 작성해야 됩니다. 보통 부동산 중개인이나 임대인이 자신이 작성한 계약서를 들고 와서 여기대로 작성하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그런 경우에는 표준계약서에 들어간 중요한 사항들이 누락되는 경우가 많고 임대인이나 중개사 입장에서만 작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표준계약서로 작성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실상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공고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조항을 근거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자고 요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일곱 번째로 마지막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계약 전이나 후, 그리고 전세금 납입 전에 동사무소나 등기소에 가서 그 부동산에 있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해 보시는 것이 한 방법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은 건물에 누가 권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지를 열람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계약하기 전에 전세입자만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 건물은 안전한 것으로 일단 추정이 되고, 만약에 전세입자 이외에 전전세입자라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확정일자가 부여받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면 이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세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확정일자 부여 현황이 임차인에게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받을 수 있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다면 계약서를 근거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이나 후 임차인이 판단해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열람하는 것도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전세금은 서민의 전재산일 수 있습니다. 전재산을 노리고 전세 사기를 범하려는 사람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앞서 제가 설명드린 7가지 방법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